예,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조금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적용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페이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동안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영리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영리기업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기업이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면 대상 근로자입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해자에 대해서 감면 대상 근로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연령이 15세 이상이면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병력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년이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청년이다라고 하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 요즘은 2년이죠. 일반적으로 2년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이로 36세, 36세인 사람도 34세에 해당이 돼서 청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경력 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2017년도 이후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해서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10년 이내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퇴직한 중소기업 업체에 재취업하는 사람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나 그 배우자, 그와 관련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나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 포함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라고 해서 농업부터 시작해서 수리업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우리 인터넷 사이트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통계청 사이트에 있는데요. 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표준 산업 분류라고 있을 겁니다. 그 표준 산업 분류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여기에 나오는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표준산업 분류에 나오는 업종이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종이나 대부분 일치를 할 겁니다. 일치하지만 가끔씩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산업 분류로 확인을 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적용 제외 예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 업종들이 됩니다. 즉 전문 자격사들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 안 됩니다. 금융보험업법,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중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합니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런 쪽들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취업 시기 및 감면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취업 시기 청년에 대해서는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취업한 사람들은 100% 한도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단 18년도 이후는 90%만 적용이 됩니다. 자, 14년부터 15년 사이 50% 적용하고 있었지만 18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90%,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취업한 경우에는 70% 적용해 주고 있었는데 18년도 이후부터는 90%를 적용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인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5년도까지 취업한 사람은 90%, 18년도까지 취업한 사람은 70%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17년, 18년도에 입사한 사람은 7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감면율이 조금 복잡하죠. 이게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면 기간입니다. 감면 기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 동안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감면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회사에다가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때부터 관할 세무서에다가 감면 신청 내용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명단을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그 명단을 보고 적격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격 여부 통지를 받은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적격 감면을 받게 되면 부적격자가 감면을 받게 되면 사후 관리를 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0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5% 정도의 벌과금 성격으로, 가산세 성격으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퇴직자의 경우에도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부가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면 적용 배제라고 해서 8번에 나와 있는데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해당 중소기업의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감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감면이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 된다라는 거, 동일 중소기업에서는 안 됩니다. 자, 9번에 45페이지 9번에 2018년도 개정 내용에 대한 적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금, 자, 2018년도에 18년 5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청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15세 이상에서 그 29세 이상으로 돼 있었죠. 이상으로 돼 있던 부분이 이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죠. 제가 잘못했네요. 이하로 돼 있던 부분을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청년에 대해서 감면 기간이 원래 3년이었습니다. 3년이었던 부분을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5년으로 늘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율이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감면율이 확대됐는데 대부분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되면 당해 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은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소급 적용 안 해준다라는 거는 3번에 나오는 감면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면율에 대한 부분은 소급 적용을 안 된다. 이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 1번과 2번 요건에 대한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 판단합니다. 판단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감면율만 적용해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 안 한다. 감면율은 소급 적용 안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18년도부터 감면율 적용한다. 감면율 적용해서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로 넘어가서 만약에 요건 적용인데 17년도로 넘어가서 90%로 소급해서 해주느냐는 건데 그렇게는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안 되지만 판단에 대한 1번, 2번 요건은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 판단은 그렇게 하되 감면에 대한 감면율은 2018년도부터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그게 45페이지에 내용이 개정 내용 적용 사례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은 18년도 귀속소득부터 90% 감면을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과거 입사를 했는데 입사 시에 적용하던 요건에 따라서 공제를 했겠죠. 감면을 했겠죠. 그죠? 감면을 했을 텐데 이 감면은 어쨌든 그 18년도 귀속분부터 90%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입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70% 적용을 했던 뭐 다양하게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18년도부터는 90%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면율은 소급해서 안 해주지만 1번, 2번 요건은 소급해서 해준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감면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최초 청년이 2013년도에 5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감면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감면 종료가 2016년 5월입니다. 이때 감면이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지만 판단을 5년이라고 하는 판단을 최초 입사일로 판단을 합니다. 입사일로 판단해서 기간이 남았다면 그 남은 기간이 2018년도다 라고 하면 2018년부터 남은 기간 그러면 5년을 따지면 2018년 5월이 될 겁니다. 요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9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입사일로부터 2013년도에 감면이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16년도에 종료가 됐지만 이 감면 기간 요건을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18년도부터만 감면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분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2013년에 5월에 입사할 때 5월 입사 시에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세다. 그러면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29세 이하였습니다. 29세 이하였기 때문에 감면 요건이 안 됩니다. 그죠? 감면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 적용이 아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이때 입사한 날 개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개정 규정을 적용해서 34세 이하라는 요건을 적용을 하고 플러스 감면 기간 5년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34세 요건이 되고 13년 5월 달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계산을 하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18년 1월부터 18년 5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감면 90% 해주겠다. 그죠?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청년에 대한 판단, 감면 기간에 대한 판단은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되 감면율만큼은 18년도 거로 하겠다.
감면율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게 있는데 46페이지에 제가 참고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청년 취업자 감면 적용 사례라고 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 적용이라고 해서 12년부터 13년도까지 취업한 사람 100%, 14년에서 15년 취업한 사람 50%, 16년에서 17년까지 70%, 18년도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세 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요. 자, 뒤에 부분은 지급받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1번과 2번의 요건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요건이 된다면 지급받는 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청년 취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세법 사례는 드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칠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2013년 6월 취업자, 취업 당시 28세, 2013년도에는 29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감면이 가능하고 16년도 6월 30일까지 감면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16년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13년 6월 달부터 개정 규정 중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직 2018년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6월 달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9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년도 관련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6년도와 17년도에 발생된 이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원래 감면 기간이 끝났고 감면을 적용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정 청구로도 적용해 주지 않겠다. 결과론적으로는 감면율을 역으로 끌고 와서 소급해서는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페이지에 사례 2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도 6월달 취업자, 취업 당시 32세입니다. 29세 이하여야 되는데 32세니까 감면 대상자가 아예 아닙니다. 근데 개정 후에는 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개정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18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분부터 감면을 해주는데 5년이란 기간은 16년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 따져서 감면을 해주겠다. 이때도 감면율은 90%가 됩니다. 자, 세 번째도 17년도 6월 달에 취업한 사람, 취업 당시 27세입니다. 27세면 개정 전에도 29세 이하는 감면이 적용이 되고 있었죠. 청년이었고 그러면 감면율이 얼마였냐면 70%였습니다. 70%였는데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17년 6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은 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8년도 1월 1일 이전 거는 70%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70%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18년도 1월 1일 이후 분부터는 5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90%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이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된 내용 중에 1번과 2번 요건을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소급해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판단을 다시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해서 적용 대상자가 되고 18년도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18년도 발생되는 소득분부터는 감면율 90%로 해주겠다. 감면율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주요 예규 부분을 보시면 자, 나이를 따질 때 34세 이하다라고 할 때 나이가 만 34세에서 하루라도 초과되면 적용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35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은 34세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4세 생일이 지나고 만 35세 생일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은 34세로 보고 적용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8번에 중소기업을 판단을 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영리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비영리기업도 포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영리재단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3항에 해당되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즉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일용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건설 회사는 1년 미만 또는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용 근로자에서 일반 급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뀔 때 이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취업일자, 최초 취업일자를 언제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용 근로자에서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로 바뀔 때를 취업일로 보고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 기간을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